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줄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 굉장히 답답하시죠? 박스권에 갇힌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 내가 가진 종목들만 안 가서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었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시장이 보합권에서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우리 증시가 특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계속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스페셜하게 해줄 위원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전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주유소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의 전문위원님 모십니다. 최충성 위원님 모실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공지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사실 박팀과 도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각 팀의 멤버들을 둘 다 잃어버렸어요. 네, 박 PD님도 안 계시고 박팀은.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김선윤 전문가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없는 두 분을 대신해서 3명 몫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방송 전에 하시던데 맞나요, 전문가님? 저희는 팀이 나눠져 있으니까 두 분씩 몫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어찌됐든 수익률 대결 구조로 팀이 찢어져 있다가 저는 오늘 이제 MC의 자격으로 공정한 자격으로 있고 이제 두 분이 없으시니까 3명 몫을 오늘 전문가님 혼자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전문가님이랑 저랑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또 스페셜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니까 스페셜한 이야기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죠? 제가 신나서? 네, 신나는. 신나면 신난 표정 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 괴롭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좀 시작에 앞서서 오늘 또 저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던 젠큐릭스 같은 종목이 또 목표가에 달성을 하면서 이런 종목 우리 전문가님이 박 PD님이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 저희가 또 팀으로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님. 당연하죠. 네, 자신감. 네, 꼭 이렇게 도팀으로 대할 때는 차갑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종목들, 박팀에서 많이 갔던 종목들 저희가 또 이야기를 2부에 이어서 해볼 테니까 종목, 젠큐릭스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하는 만큼 종목에 대해서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채널로 적극적으로 이제 채팅창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전문가님께 대신 전달을 하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거의 진짜 최충성 전문가님 스페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뇌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를 악문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반등이 나와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뇌구조를 통해서 오늘 시장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머릿속은 어떤 키워드로 꽉 들어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옆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연준, 테이퍼링 시기, 암호화폐 규제,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게 주도해주는 종목들이 없어요. 섹터군들이 없어서 좀 산발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박스권에 우리 시장이 갇혔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갇혀 있을 것이고. 지금 한 5개월간 장장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작년에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조금 빨리 하긴, 많이 네. 달려왔죠. 그쵸. 지금 사실 몇 개월 쉬어가는 건 사실 쉬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네, 나약한 소리 하지 상승을- 말아라. 네. 엄청 많이 했다가 네. 쉬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런가요?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저만 될 못 본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 네. 탓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서요. 네. 네. 당황했네요. 네.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일단 뭐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보다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긴축 관련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수는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좀 박스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제가 이제 상승 그 자리 고점 자리로 이제 보고 있는 구간이 3,500 정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00포인트 조금 남아 있거든요. 뭐 맘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박스권에 그냥 갇혀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3,500을 넘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수급 자체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걱정을 하면서 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주도하는 섹터군이 굉장히 없습니다. 부재하게 좀 흩어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너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그쵸.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5개월 정도 쉬어가는 건 그렇게 크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시장이 쉬어야 또 그 상승 동력이 나오는 게 그쵸. 자연스러운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쉬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봐 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렸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급이 꼬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다른 것보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 이제 좀 느낌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네, 돌아오지 일단 않더라고요. 매수세, 매도세가 강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답답하게 갇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상승하는 종목들만 한번 보셔도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아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단타를 좀 해보신다고 하시면 평소 같으면 뭐 10%든 20%든 그냥 먹고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굉장히 짧아요. 요즘에는 뭐 5% 올라가거나 7% 올라가거나 보통 이제 3%, 5% 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타가 굉장히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런 걸 보신다면 거래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없는 그런 시장이다. 물론 오늘은 조금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래량도 조금 동반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은 지금 뭐 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방어적으로 그냥 눈치 보기 장세를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매도세가 강하지 않아요.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는 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뭐 시장이 추후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정책들을 조금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풍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박스권은 그렇게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수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시장에서 수급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걸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많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이런 조정세가 끝나면 3분기, 4분기도 남아 있잖아요. 이번 연도만 해도. 그러면 이 시장이 흐름이 좀 끝나면 상승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그 4월 달과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일단 4% 이상 상승이 나왔고,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사실 한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오는데 2, 3일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아요. 그 하락폭 자체는 뭐 3%에서 4%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밀리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셔도 그냥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필요한데, 사실 뭐 지금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더 반등 그런 시점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자금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뭐 너무 답답해하실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연준 발표나 뭐 테이퍼링, 금리에 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언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흐름을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박스권에 갇힌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선택지가 좀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FOMC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수급과 관련해서 수급 공백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주식시장도 핫했지만 최근에 또 암호화폐 시장이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암호화폐부터 먼저 네. 말씀드리면, 뭐 지금 시장상 뭐 암호화폐를 하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 박스권장을 벗어나려면 제일 쉬운 건 뭐냐? 지금 비트코인장이 시장이 망가지면 됩니다. 아, 네. 극단적으로. 망가지고 이 자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지수가 분명히 한 번쯤 반등해 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측했던 그 자금 흐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유동성장이 오기 전에는 사실 예전에 주식이 좀 망가지고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설거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금액을 넓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인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 유동성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0, 30대들 특히 엄청나게, 뭐 제가 오늘 기사 보셨을 거예요. 1765조였나? 신용대출이 그만큼 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그중 대부분이 이제 2030 세대이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식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코인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증시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반대로 코인이 먼저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으로 오히려 옮겨가야 되나? 주식이 안전자산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계실 테지만, 뭐 우리도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종목이 어떤 게 손실이 났을 때 섣불리 이제 매도를 못하고 바로 옮겨 타진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멈칫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면 아예 좀 확실히 떨어져야 그 시기가 좀 맞물려야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인데, 일단 자금, 이 거래량이 좀 터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 매수만 좀 보셔도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지 않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그냥 박스권장이면 1조든 2조든 그냥 사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금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금 이동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돈의 흐름, 그리고 지난 우리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가 동학개미 운동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줘서 주식이 올라왔던 게 사실인데, 이거보다 더 수익이 빠르고 많이 날 수 있는 그 자극적인 코인 시장에 좀 많은 분들이 옮겨가면서 자금의 흐름이 네. 그쪽으로 이동이 됐는데,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코인 시장이 좀 하락세를 걸어야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돈의 흐름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코인 시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안전자산을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이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네. 주식 시장이 증시가 망가졌어요. 음. 투자를 안 하실 건가요?
네. 이러실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러시진 않고 네.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죠. 투자를 원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금이라든지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권이라든지 네네. 네, 항상 이게 투자처는 옮겨 다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돈을 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현금은 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몇 천억, 몇 조가 있다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하루 이게 굴리는 게 돈이거든요. 단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처는 반드시 옮겨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베팅을 하시겠나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뭐 증시로 자금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것이다. 물론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네. 100% 다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적정 부분만 들어와 준다면 그 자금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주가가 증시가 좀 상승하는데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또 생각을 못했네요. 저 같으면 약간 시장이 망가지면 그냥 발을 한 발 빼면 되지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투자처를 옮겨 다닐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니까 좀 생각이 와닿네요. 그 또 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네. 각광을 받다가 지금 좀 하락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이나 이런 투자 관련된 업계에서는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금 ETF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네.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금 ETF나 금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뭐 구리 관련 뭐 ETF 상품도 괜찮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관련된 섹터. 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단 사실 뭐 금이나 은 이런 구리 이런 것들 뭐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나 뭐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좀 채권을 하듯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 지금 조금 한 10% 뭐 20% 정도 예를 들어서 올라갔는데 이걸 사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에서 그냥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된 업계에서는 금 ETF가 핫하다고 해서 네. 저도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스스로 물어보자. 지금 시장이 좋은가? 네. 이런 게 또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암호화폐 규제잖아요. 네. 규제에 관련돼서는 뭐 CBDC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를 뭐 하냐 마냐 어디까지 보호가 되냐 네. 혹은 뭐 여기와 관련돼서 디지털 화폐를 중앙 정부가 제어하는 것은 어떻게 네. 생각하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님이 좀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암호화폐 규제는 사실상 뭐 지금 뭐 9월 달이나 7월 달이나 뭐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금융이든 어디든 어느 정도는 좀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 하려면 전에 좀 터지기 전에 사실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미 많이 지났고 지금 뭐 걷잡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은데 아까 뭐 디지털 화폐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아침에 이제 방송할 때 매매 시그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디지털 화폐랑 지금 가상 화폐랑 좀 달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해라. 네,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각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가상화폐라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실물적인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때에도 가상화폐는 반드시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에 그런 주권이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화폐는 물론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을 항상 주가든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디지털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잘 좀 구분해서 보시고 규제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커져서 너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는 항상 안전한 것만 생각하셔야지 안전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수익을 낼 걸 생각하셔야지 수익만 낼 거를 생각하시다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을 잃고 한순간에 좀 깨져버리는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알지 하고 찾아보다가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모호하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한데 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처음 만들었거나 이런 디지털 코인을 가지고 아예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사기업이 나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확실히 좀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을 혹시 보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해야 뭐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오르는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왜냐하면 규제를 한다는 건 좀 가이드라인이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재가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빡빡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힘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에 호재고 악재인지는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연준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FOMC의 입에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뭐 언급이 됐다 안 됐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과거 이제 실시를 실제로 했었던 2013년, 2014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FOMC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28일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뭐 기대는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전 세계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들을 그냥 유지해 주면 그걸로 땡큐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파월 의장이 임기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의장이 또 생겨날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갈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재선 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이제 바뀌고 나서가 문제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의 신호가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네. 이번 1분기에 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한 번 신호 우리가 이제 뭐 잘못을 했어도 처음에는 좀 봐주잖아요. 그렇죠. 이 옐로 카드 네, 나가고. 그렇죠. 이제 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가 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한 번 갔다가는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정도. 그게 아마 시점이 이제 가을 정도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 변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의장이 좀 새롭게 선출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새롭게 조금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좋은 말만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박스권을 그려가다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천천히 사실 뭐 테이퍼링 시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이 테이퍼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내에 주식시장에 처음 접근하신 초보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2013, 2014년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쵸.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말을 좀 풀자면 양적으로 좀 돈을 직접적으로 풀던 걸 수도꼭지를 줄여서 좀 물줄기가 가늘게 줄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물이 계속 나오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 양이 좀 줄어들 뿐 그 개념에 대해서도 테이퍼링이 굉장히 크게 잘못된 시장에 잘못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 통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좀 망가진 뒤에 경제가 망가진 뒤에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제나 시장을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논하기엔 좀 너무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달 FOMC 정례 회의가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시기가 이르다라기 표현을 드리기보다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 적기가 아니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경제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경제 금융위기 우리가 처한 금융위기는 2018년부터 이제 사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위기설이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97년도, 98년도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IMF나 이런 것들 진행이 됐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공교롭게도 이제 10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18년도부터 금융위기는 계속적으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작년부터 갑자기 이슈가 되느냐?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핑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였어요. 돈을 풀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였고, 뭐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의 손으로 이게 거치면 안 되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걷잡을 수 없이 풀어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오래 진행이 된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조금 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금리 인상 자체는 사실상 조금은 쉽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진행하시지 않을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면 그 자금들이 조금 순환이 되고 자기네도 어느 정도 좀 돈을 챙겨놓는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떨어뜨리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때 테이퍼링 시기가 빠르거나 이르다기보다는 지금 적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시장에서 인플레란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 이 유동성으로 좀 끌어올린 시장이니만큼 이게 줄어들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출렁일까요? 오히려 그걸 딱 발표를 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시장은 안정을 찾을까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는 굉장히 시장 비관론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 말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떨어뜨리려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 해소로 조금은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흔들려도 조금 항상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그럼 괜찮겠지 매매를 해도 되겠지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항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겁먹으실 필요 없이 매매는 조금은 편하게 하시되 주도 섹터나 아까 제가 조금 여기 밑에 써놨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요. 사실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또 반등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자금이 좀 분산돼서 뿌려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시장을 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뭐 시장 금리 인상이나 사실 테이퍼링이나 뭐 긴축을 한다고 해서 종목이 다 떨어지냐? 물론 뭐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다 떨어졌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리고 시장의 그런 하락 영향, 변동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바닥에서 좀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대응을 하시려고 연구를 하셔야지 뭐 답답하게 지금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보시면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좀 포트를 변경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좀 시장이니만큼 이 변동성이라는 건 종목별 차별화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스권의 지수는 갖췄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한 상황에서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보통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밴드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거 튀었다가 저거 튀었다가 하면 정신이 없는데 포트폴리오 수익
수익률은 굉장히 부진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확실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잘 봐야 된다. 개별 종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쪽으로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오히려 수혜주들을 찾으면서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이런 거는 괜찮을까? 이런 접근 방식은? 그런 것도 괜찮고 사실 뭐 탑다운, 뭐 버텀업 이런 거 있는데 두 개를 조금 무조건 하나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때 네.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큰 관점 보통 이제 밑에서 위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네. 위를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밑을 근데 집중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위를 보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사실 매매하는 건 굉장히 편해요. 사실 지금 뭐 변동이 발생한 시장이다.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뭐 금 관련주를 사신다든지 구리 관련주를 사신다든지 하시면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사진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액션으로 사실 이게 까지는데. 제일 근데 주식은 행동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비해서 지금 사놔도 떨어질 건 아니잖아요.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명언이네요. 네. 주식은 행동의 영역이다. 행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에서 지금 사놓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고 제가 아까 뭐 금이나 이런 은 관련주는 좀 ETF나 채권에 투자하듯이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으나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한다는 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 상승에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막 돼 있거든요. 무조건 갈까?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포트폴리오 구성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나 환경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상승에 베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근데 거라 일정 생각하고. 부분은 뭐 금이라든지 희토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언제든지 좀 변동이 발생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사실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좀 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뭐 욕심인지라 그렇죠. 네, 상승에만 좀 베팅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기로 조금 삼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답답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공부할 시간이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도 섹터가 지금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방향성을 잃어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섹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보면 경기 민감주가 끌어올려 왔잖아요. 그쵸. 근데 네. 최근에 좀 받고 있고 네.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잘한 종목들이 최근에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사는 걸 오히려 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 사이. 네, 매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아마 뭐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 소비재나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할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반딱반딱해서 좋아 보이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소비재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보통 우리가 아는 큼지막하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진화해야 됐다랄까요? 그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조금 공부를 사실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엇박자를 타고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원유 관련주 할 때 저도 이제 SH에너지화학 그걸 20% 스팟 매매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원유 관련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제가 매수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데 말도 안 되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살짝 돌아버려요. 한 2주, 2달 정도 돌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유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수급은 갑자기 거꾸로 변화한다.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한 2달 뒤에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때부터 유가 관련주들, 원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엇박자를 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매매 방법도 그때그때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세력들도 일반적으로 매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기술적 분석 중에 삼각형 수렴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딱딱딱딱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매체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아 이건 삼각형 수렴이구나. 이때 들어가면 올라간대.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반대로 좀 꺾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네, 그러네요. 원유 관련돼서 좀 최근에 직접 또 거래 소비재든 네, 소비재든 뭐 경기 민감주든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할 라고. 필요가 네. 없다. 경기 민감주가 이제 잘 가다가 시장을 끌어올리다가 네. 최근에 좀 조정 받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그쵸, 네. 시장에 시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네, 갑자기 감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걸 정리해 주시네요. 아유, 네. 또 하나가 또 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최근에 또 막 이렇게 내수 소비주 위주로 또 종목들이 튀고 있는데 예전에는 길목을 지키면 그냥 언젠가는 내 순서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셨던 그쵸. 분들이 네. 있으셨을 텐데 네. 최근엔 그게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은 사실 네. 그러니까 갈피가 없어요. 네. 뭐 그냥 가고 싶은 종목들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최근에 그걸 보고 저는 확실히 느꼈는데 저번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말 내에 마무리가 또 됐죠. 끝나고서는 뭐 백신이나 반도체나 2차전지 배터리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물론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기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네,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갑자기 항공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갑자기. 시장을 해석하고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저도 시장이 진짜 예측한 대로 그냥 하나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생뚱맞게 물론 원전 관련주 최근에 그 전에 좀 움직임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던 관점에서 그냥 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뒷방향으로 갑자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지금 종목들을 보실 때 매집을 많이 해놓은 종목들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뭐 원전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휴비스나 말씀드리면서 주유소에서 그 이제 대선 관련 물론 제가 졌습니다. 네. 편입이 안 됐죠? 네. 억울하네요. 갑자기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 종목 네. 잘 갔는데 네. 여러분들의 투표가 아니, 물론 지금은 좀 박스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섹터는 맞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대선 관련해서 탈원전 관련해서 좀 맞출 수 있다라고 갑자기 웃기네요. 네, 갑자기. 왜냐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투표가 네. 내 종목을 살리지 억울하네요. 못했다. 네. 억울하다. 왜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도 내가 섹터를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맞죠. 네. 대단합니다. 칭찬 타임 한번 하고 가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로가 되네요. 네, 박팀인데 어쨌든, 박수 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좀 추세를 받지 못했던 사실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은 매집을 세력들이 몇 개월이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답답한 종목들이 사실상 진짜 금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갈 자리에서 못 갔고 지금 최근에 조선해운 관련주들만 철강 관련주들만 다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 기간 동안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주도 섹터가 부재해서 아까 뭐 앵커님께서 소비재나 뭐 곡물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쉽게 그냥 일정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계획, 우리나라에 그냥 일정이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뭐 정책 관련, 대선 관련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거든요. 뭐 금리 인상이 되든 말든 대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뜯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 여러 것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환매가 잘 돌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정,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일정을 조금 반사이익으로 어떤 종목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시장에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만 사실 깔아두면 네. 순서는 반드시 오거든요. 뭐 단순하게 반도체나 이런 걸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런 종목들, 매집을 훨씬 많이 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매가 섹터군 안에서 좀 돌지 않는 이런 답답한 흐름 속에서 길목 지키기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벤트들을 좀 공략을 해서 이게 마치 연예인들 캐스팅 디렉터처럼 그렇죠. 아직 빛나지 않은 종목들을 좀 바닥에서 네, 빨리 맞습니다. 선점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뭐 대선 안 할 겁니까? 뭐 이미 일정 잡혀 있는 일들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경제 캘린더에 좀 체크를 하셔서 투자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최충성 전문가님의 머릿속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연준과 관련된 이슈부터 그리고 가장 핫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도 섹터가 현재 부재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시장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박스권에 갇힌 시장 돌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뇌를 봤으면, 뇌구조를 좀 봤으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교집합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레이더망에 걸렸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트론, 이화전기, 삼성전자, HMM, EID, 제주맥주 그리고 한국전력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제주맥주, HMM, 두산중공업, 이현제약, 이트론, 한국전력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삼화콘덴서, JC현시스템 그리고 영화금속, 현대제철, 아난티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이 중에서 겹치는 세 가지 종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LG화학, 동국제강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원래는 이런 교집합 종목들을 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좀 이렇게 쪼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오늘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외로우세요? 네. 그럼 지금 박 PD님한테 그럼 뭐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하시겠어요? 다음 주엔 같이. 네. 아직 뭐 하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같이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 PD님과 박 PD님 팬분들이 지금 좀 눈물을 훔치면서 너무 감동이라고 하고 계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뭐 도팀이니까 상관없죠?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다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네. 뭐 리콜 사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 종목 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LG화학부터 먼저 볼까요? 네. 네. 일단 LG화학 관련해서는 뭐 리콜 사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인 좀 이슈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LG화학이나 현대차 관련해서도 뭐 병합이나 이런 부분들 나와가지고 주가가 훼손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승이 나오고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발생하는 그런 악재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소나기가 좀 발생을 했다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살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좀 돌아서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하락이 진행되면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80만 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빠르게 낙폭이 발생하면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서 90만 원이 바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소나기가 내렸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LG화학 오늘 좀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좀 노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일까요? 네, 지금 당장은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네, 들어가시는 게 좋죠. 하락이 막상 진행이 되면은 이제 오늘 아마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항상 이제 떨어지는 자리. 근데 칼이 떨어지는데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이 다칩니다. 네. 떨어지는 칼을 잡으실 게 아니고 칼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네, 반등이 나올 때 딱 잡고 좀 타고 올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최소 못해도 이평선, 그러니까 역배열이 우리가 사실 역배열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61선, 121선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해서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바닥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주가의 바닥은 0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안정적인 자리에서 물론 최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나만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실제로 이제 알아주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었어라고 하는 사람이지 내가 저점에서 잡았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안정적인 자리에서 최대한 역배열 장기 이평선은 좀 올라탄 상태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 관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G화학 지금 많이 떨어져서 노리셨던 분들이 지금 매수 기회 아니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떨어지는 칼날은 좀 잡는 게 아니다 말씀을 다시 드렸으니까 오늘 명언 제조기시네요. 네, 입이 좀 트이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얼마나 답답해서 어떻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일단 LG화학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한전기술 볼까요? 아니면 동국제강 먼저 볼까요? 동국제강 오늘 떨어진 거 먼저 네네. 보고 일단 동국제강 관련해서는 뭐 철강 관련 전방 산업 호조나 뭐 이런 부분들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이제 성장성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고요. 사실 뭐 철강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네. 바닥권 대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명언인가요? 이제 네, 주식은 선행지표다.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네. 2,000원부터 27,000원까지 거의 뭐 10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1000%입니다. 1000%.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런 재료들을 사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품이 꺼지고 이제 실질적인 실물적인 부분이 좀 살아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한 번에 물량 소화를 해서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 던져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상승하락 어제도 중간에 좀 털어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철강 관련주도 단순하게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철강 관련주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고 좀 빠져나오시고 다음 주도할 섹터로 좀 넘어가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반기까지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더 상승을 해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역시나 소나기를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 나는 지금 손실 났으니까 팔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살짝 터치하고 다시 틀어서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빠졌다가 이제 올라간다면 시간적인 부분의 차이지만 몇 개월이 막상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몇 개월을 좀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힘든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금 항상 매수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지금 이 자리에 사서 100% 수익 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는 방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자.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짧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좀 6% 이상의 하락폭이 깊었던 동국제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국민연금만큼 또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네. 것도 없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확실한가요? 제가 뭐 국민연금에 소속된 것은 아니나 보통 그렇다고들 느껴지는 네. 곳이잖아요. 아니라고 좀 말씀. 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전제하고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이 동국제강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바꿨다는 거는 기업한테는 호재인가요? 기업한테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이나 이런 포함된 종목들이 뭐 네. 일반 투자로 변경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종목에게 호재인지 뭔지 궁금해서. 일반 투자로 변경됐다는 부분을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네네네. 일단은 뭐 지분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분 확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데 소유자 주식주 이거 변경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지분율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큰 변동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분 확대했다는 건 사실 뭐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하는지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수익을 내고 싶은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크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뭐 짧게 보는 매매를 한다. 이런 분은 좀 크게 매매를 한다. 크게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네. 그 국민연금은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좀 명확하지 않군요. 네, 명확하지 않고 일단 이런 자리에서 뭔가 소유주나 이런 것들이 좀 지분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물론 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는 좀 의구심이 들 네. 정도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주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수급을 그런 봤을 때. 것들 네. 한번 보신다면은 정말 그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조금 연기금은 뭐랄까요? 바닥부터 이제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는 가는 자리에서 쭉쭉 좀 사고 가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언제 좀 꺾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자꾸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네.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 소유주 변경이나 이런 지분율 늘어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네. 이슈가 나왔을 때, 연기금이 사는데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론 많아서. 매수를 한 번 시작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매수를 한 번 시작하면 좀 연이어서 계속하긴 하거든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다 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동국제강에 대해서 곁다리로 이슈도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한전기술인가요? 네. 네, 일단은 뭐 한전기술 관련해서는 한미 그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원전 이제 수주나 뭐 공동 진출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됐다. 뭐 진출 관련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선을 앞둔 그런 시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4년 차에서 이제 5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제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교집합 종목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전기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부분이 엮여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떨어지는 이 타이밍에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국제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필요하다. 흐름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주가는 과열 구간이 좀 주의하고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인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 사실 이 코너에서 전문가님들의 감정가를 새로 써주신 종목들이 네. 마치 목표가에 도달을 하듯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문가님들의 눈이 좀 빛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오늘 도착을 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있고요. 현대건설, 대한전선, 두산, 바이오다인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꺼번에 볼까요? 샘CNS, 네, 제가 좋네요. SK케미칼, 현대그린푸드, DB하이텍, 파세코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네, 일단은 뭐 한전 먼저 좀 말씀. 한국전력이요. 네. 네, 한국전력. 네,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전력. 네. 방금 이제 한전기술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방향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정책 관련 부분들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종목들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생소하네요. 네, 생소하죠. 네, 전문가님. 제가 반도체 저번에 하나마이크론 들고 왔을 때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셨어요? 4만 원, 5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세요. 오, 제가 이런 종목 네. 말씀드릴 때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 어쨌든 한국전력 관련해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어가시는 종목들 이 종목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뭐 리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차트도 사실상 바닥이기 때문에 뭐 사이클 관점에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뭐 3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종가 26,250원입니다. 일단 매수가도 26,25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서 하신다면 멀리 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근데 이 종목은 좀 대형주, 좀 무거운 종목들 예전에 역사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대응을 잘 하지 않으시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매수 매도를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면 더 큰 수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대응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감정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정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3만 원 선? 네, 말씀드리는데 뭐 조금 더 끌어가신다면 뭐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충성 전문가님이 좀 이를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종목들, 내가 말했던 종목들,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소한 종목들 왜 가지고 나왔겠냐. 내 입에서 나올 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억울한 하소연 2부까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들의 참여와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전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가를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한국전력 1차적으로 3만 원까지 감정가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멀리 보고 접근이 필요하다. 중간중간 대신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이번 정부에서 또 밀고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네.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석탄을 쓰지 말자라는 네. 큰 흐름 안에서는 네. 원전의 힘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최근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탈원전에 이제 원전 관련된 뭐 원전 해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원유 관련 그 전기 관련 네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탈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탈원전과 관련돼서 네. 수혜를 받아서 네.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네. 아니면 친환경과 관련돼서 엮여서 갈 수 있는 그쵸. 종목들도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친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탈원전을 좀 얘기를 하는데 원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전을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데 원전을 또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첨예하게 이제 아이러니한데 있어서, 네.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원전을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한다 그래서 전기값이 뭐 떨어진다라고 흔히 얘기를 원전을 지으면 네네. 전기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뭐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큰 영향은 그냥 없다. 언론에서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원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지었다고 전기값을 내려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 탈원전을 외쳤지만 전기값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전이나 친환경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탈원전과 이제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들 탄소 배출이나 사실 거기까지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충선 전문가님을 좀 더 괴롭혀서라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최충선 전문가님이랑 시간이 없네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다 마무리되어서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부에도 저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더불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뒤에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지만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주유소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이런 내용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장.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